네, 이번 강의는 면접관 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셨을 때 보게 되는 면접관은 어떤 사람일까에 관한 이야기고요. 경력사원의 경우에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직 경험이나 면접 경험 자체가 없는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면접관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몇 가지 면접 안내 메일을 함께 살펴보면요. 왼쪽은 삼성전자입니다. 올해 이제 창의성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잖아요. 이 면접 안내 메일을 보시면 직무 역량 면접과 임원 면접을 본다라고 했는데, 그럼 직무 역량은 누가 들어오고 임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오른쪽은 현대차 연구장학생 면접 안내 메일인데요. 보시면 여기는 직무 역량 면접만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를 보면 이 회사는 그냥 실무 면접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비슷한데 좀 다르죠. 또 다른 회사는 1차 면접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회사마다 면접 안내 메일을 보시면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접관 구성은 여러분이 지원한 회사의 면접 방식, 즉 면접 유형에 따라 차이가 좀 납니다. 먼저 1차 면접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가장 많은 유형인데요. 계열사 채용, 즉 그러니까 땡땡 회사, 땡땡사 채용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채용 형태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인사팀장과 해당 부서 팀장은 반드시 들어가고요. 내가 영업팀에 지원했다라고 하면 인사팀장과 영업팀장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인사팀장이 참석하지 않고 채용 파트가 있으면 채용 파트장, 혹은 인사팀의 차선임자가 참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인사팀에서는 여러분의 조직 적합도, 그리고 인성 부분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이른바 간사 역할이라고 해서 면접 전체를 진행하고 또 면접 시간을 조율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한 소리 하는 면접관들도 있거든요. 해서는 안 될 질문을 한다던가, 이렇게 좀 수준 낮은 면접관들을 검증하는 이런 임무를 맡기도 합니다. 또 현실에서는 해당 부서 팀장뿐 아니라 그 부서의 차선임자나 파트장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유관부서 팀장이 참석하기도 합니다. 유관부서 팀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영업을 만약 지원했으면 해외 영업이나 마케팅 쪽에 팀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직무 전문성, 즉 직무 역량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제 그룹 채용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계열사, 단일 계열사로 진행하는 것보다 그룹으로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아무래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이런 그룹 채용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룹사 지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지원 기업이랑 직무를 1지망, 2지망 이런 식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들은, 내가 1지망으로 지원하지 않은 계열사의 면접관, 그리고 내가 1지망으로 지원하지 않은 다른 직무의 면접관이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건데요. 내가 만약 일지망으로 마케팅과 A회사를 지원했는데 면접장에는 BC회사의 면접관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A회사는 매출 1조,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회사고요. B회사는 한 매출 1000억 정도의 회사,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회사. 그리고 C회사는 신생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냥 모집을 한다면 대부분 거의 다 지원자는 A회사로만 우수 지원자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수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나서 나중에 인문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 때 면담하고 다른 계열사로 배치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면접관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내가 일지망으로 마케팅을 했고요. A회사를 지원을 했는데 면접장에 갔더니 마케팅뿐만 아니라 영업 지원자도 함께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선 방식으로 여러 회사의 면접관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지원한 회사의 면접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면접관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회사 지원자는 우리가 뽑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당장 나랑 함께 일할 지원자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의 면접관을 구성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유형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건 직무 면접, 인성 면접을 별도로 보는 경우입니다. 안내할 때도 이렇게 별도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이렇게 보냐면 가장 결정적으로는 면접관 너네끼리 서로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네 소신껏 평가해라. 이제 이런 목적이 가장 큰데요. 우리나라는 이 연공서열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고 같은 팀장 직책이라 하더라도 이런 연공서열을 따지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면접장도 별도로 구성하고 면접관 너네도 따로 봐라. 그리고 따로 면접 평가표를 제출해라.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1차 면접은 계열사 채용, 그룹 채용, 그리고 또 계열사 채용이다 하더라도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을 따로따로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은 2차 면접입니다. 흔히 임원 면접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들어오냐면 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일단 그 회사의 CEO나 회장이 채용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정도에 따라서 회장이나 CEO가 참석을 하고요. 만약 참석을 하면 제일 가운데에 앉아 있습니다. 항상 면접장에. 그리고 그 옆에 부사장이 앉아 있고요. 부사장은 주로 제조업 기준으로는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가 부사장을 맡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담당, 인사 담당 임원들은 꼭 참석한다 보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 구매 담당 임원도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외국어 면접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토스나 오픽을 내라고 하면서도 외국어 면접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형은 이 크게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학원 강사는 뭐냐면 YBM이나 여러분들이 파고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어학원에다가 돈을 주고 면접 기간 동안에만 외국인을 부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한테 외국어 테스트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사내 상주 강사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평소에는 임직원들 외국어 교육하다가 면접 때만 와서 외국어 테스트를 진행하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 회사에 종속되어 있어서 이제 종속되어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당 베이스로, 시간 베이스로 이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프리랜서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외 영업이나 이런 외국어가 아주 중요한 특정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 중에 어학에 굉장히 능통한 친구가 들어와서 지원자랑 외국어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외국어를 검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여러분들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유형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위에 두 가지가 거의 절대 다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유형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학 강사는 회사 내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속되어 있어도 내부인이 아니라 생각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면접 내용 자체를 인사팀과 교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외국어 실력만 측정해서 인사팀한테 이 지원자는 최상이다, 상이다, 중이다, 이제 이런 등급, 그레이드를 나눠서 그 측정 결과를 인사팀에 전달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 외국어 면접이랑 인성 직무 면접의 답변 내용이 달라도 상관이 없고요. 거짓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즉, 그 외국어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로 저도 그랬지만 이제 면접 전에 스크립트를 외워가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어 면접 경우에는 이 스크립트를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끈 다음에 그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말씀하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도 신입사원 때 그런 식으로 외국어 면접을 진행을 했거든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처럼 1차 면접, 2차 면접, 그리고 외국어 면접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면접관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좋은 강의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